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근데 우리 소개 문구에서 잡식 팟캐스트를 이제 유튜브로 바꿔야 되나? 잡식 유튜브. 근데 약간 음성 콘텐츠 기반이니까 팟캐스트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도 되는데, 팟캐스트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근데 이제 바꾸는 게 나을까 싶은 거지. 이제 영상 콘텐츠가 이제 주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거 고민을 해보시죠. 네. 차차. 잡식 채널 이런 거 괜찮지 않아? 채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잡식 요즘 채널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 방송. 잡식 TV. 점점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입니다. 아직 안 됐어. 다 아실 거야. 우리가 누군지 다 아실 거야. 아 진짜? 모를 수도 확실해? 있어. 모르는 분들을 유튜브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는 뭐야? 그치? 이렇게 하신다니까 분명히. 저는 지지익선의 안느이고요. 내 소개 멘트는 원래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짱이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아. 오케이. 다음 김범님. 네, 저도 여기랑 5년 전부터 같이 방송하고 있는 김범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년 전부터? 맞아. 근데 나는 놀랍게도 몇 년이야 나도? 4년? 4년 반 된 거? 4년 반? 4년 찬 거 같은데 그렇게 같이 방송하고 있는 앤서입니다. 근데 내가 존댓말 쓰니까 다들 존댓말 쓰네. 근데 나 아직도 존댓말이 편해. 왜 웃어? 응. 오케이. 응.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개인적으로 그런 선호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존댓말 할래 그럼? 우린 반말 할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편한 걸로 하자. 각자 편한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정규로 첫 방송. 그치? 그치. 그 전에는 공지 방송, 짧은 10분짜리 공지 방송이었고 지금 올라가는 게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공개되는 정규 방송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대부분 아마 우리 지직선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분명히 유튜브를 타고 우리가 또 알고리즘에 뜰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치. 오늘 또 책 가지고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소개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썸네일 한번 띄워놓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입으로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팟빵에서 교양 분야 팟캐스트 방송에 우리가 몇 위권이지? 10위권? 안정적인 10위권이지. 그치. 가끔은 10위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 맞아. 가끔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어. 한 자릿대를 갔던 때도 꽤 있었지. 꽤 있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뒷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고 그치. 지금 활동 중이고 현재 활동 중인 일반인 교양 팟캐스트 중에는 그래도 1티어? 1티어지. 1티어라고 볼 수 있다. 탑 10 안에 들면 1티어 아니야? 근데 1티어라는 게 우리가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줘서 1티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전문 방송인이 아닌 사람도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맞아. 불모지에서 그러니까 교양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파이가 크진 않잖아. 그치, 운영하는 사람이 그치. 많지 않은데 걔 중에 오래 하니까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 우리는 팟빵 쪽에,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는 좀 유명해, 우리가. 근데 나름 근데 유명해. 들어본 사람들은 있을걸? 팟빵 특히 많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팟캐스트로 교양 방송 좀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그래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유튜브에 좀 데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원래 지금 반말하는 게 원래 반말해. 그건 방송에서. 맞아.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는 아까 범례가 또 5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첫 방송이 2019년 3월 18일. 첫 방송이 이제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다뤘던 책이 90년생이 온다. 맞아. 라는 책으로 첫 방송을 이제 5년하고 또 3개월 전 아니야? 진짜 옛날이다. 그때 했었던 거고.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팟빵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조회수도 엄청 안 나오고 야, 구독자도 얼마 없는데 왜 2,000이 나대? 안 되고 뭐 조회수도 막 300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팟빵 쪽에서는 구독자 수도 꽤 있고 최다 조회수는 그래도 40만 넘게 찍어본 그래도 베테랑 일반인 팟캐스터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잘 찾아오셨고 오늘 방송도 재밌을 거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주제는 2000년 생이 온단가?
2000년생이 온다. 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을 다뤄볼 예정인데 우선 이 책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방송을 90년생이 온다로 처음 이제 지직선이 데뷔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 데뷔를 또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소재를 뭘로 할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는 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 아무래도 데뷔 방송이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거에서 또 새로 책이 나왔으니 2000년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지. 나는 또 감회가 있었던 게 이 책 자체도 90년생이 온다가 책이 잘 됐어, 그거. 완전 꽤 잘 잘 됐지. 됐어. 그거 그 전 대통령분도 막 참모들한테 나눠주고 한 권씩 다 나눠드렸던. 그래서 더 화제가 됐었지. 그래서 그 책의 후속작으로 나온 거고 이 책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2090년생이 나온다, 그러니까 90년생이 나온다가 아니고 90년생이 온다 책이 잘 되고 그 다음 나온 책이 바로 이거야.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출판이 돼서 이 책도 사실 한 4, 5년 갭이 있었던 거지. 그치. 그치. 우리가 좀 비슷하게 다시 나온 책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우선 이 책 우리 셋은 다 읽고 왔는데 다 어땠어? 읽었지. 근데 우선은 그 90년생이 온다 때도 느꼈지만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책이다.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맞아.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그리고 사실 기성세대가 좀 어린 나와 세대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문화나 놀이를 이렇게 빨리 습득하기는 어렵잖아. 그치.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게 그치?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사례도 되게 많이 좀 피부로 와닿을 만한 사례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서 90년생이 온다 때도 그랬지만 참 열심히 준비하신 책 같다라는 똑같은 인상을 받았고 다른 점은 90년생이 온다. 우리가 5년 전에 리뷰했던 그 책과 다른 점은 확실히 이번 책이 부정적이야. 그래? 나는 너무 느꼈어. 그런가? 90년생이 온다 책에서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알아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걸로 나는 이제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좀 부정적으로 쓰는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두 가지 생각을 했어. 정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작가님도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까지 내려온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그럴 들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 90년생이 온다 방송을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처음에 우리가 90년생이니까 90년대생이니까 읽기 전에 작가님을 봤는데 80년대생이신 거야. 그래서 뭐야? 90년대생도 아닌데 우리 얘기를 썼어? 뭐 얼마나 또 꼰대 같은 마인드로 우리를 내려보고 있을까 하는 약간 조금 방어적인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었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진짜 뭐 인터뷰도 진짜 많이 맞아. 하고 사례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이번에도 나는 좀 비슷하게 느꼈어. 그래? 이번에도 딱히 부정적이라거나 그렇게 바라본다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좀 현상들을 좀 기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본인 나름의 분석을 넣으신 책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부정적이라고 할 만하고 느낀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좀 자극적인 사례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읽으면서 생각보다 극단적인 사례가 좀 많아. 많아서 실제로 이럴까?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온다를 읽을 때는 뭔가 90년생이 와도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일단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이럴까라는 반문을 하면서 많이 읽게 됐던. 근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00년대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에이 설마 사람이라면 이러겠어? 라고 우리 윗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90년대생 똑같은 그거 생각했을 책 읽으면서 수도 이제 있지. 8, 70년대생들이 60년대생 분들이 우리 그 90년대생 책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왔어. 요즘에 그 애들 어딨어. 우리 뭐 부하 직원들 보면 깍듯하던데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엔서도 그럼 재밌게 본 거야? 나 재밌게 읽었어. 금방 읽던데 그래도. 맞아. 책이 생각보다 가벼워. 하루 이틀이면은 각 잡으면 읽을 수 있겠더라고. 맞아. 완전 이지 리딩 책이었다. 재밌게 읽었어. 나는 무엇보다 이게 지금 표지가 이렇게 생겼잖아. 90년대생이, 그러니까 90년생이 온다는 또 이런 표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그치. 90년생이 온다도 책 표지를 리뉴얼을 하셨더라고. 최근에 났겠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바뀌었어. 근데 난 이게 너무
이 벽돌 깨고 이거 뭐야 어깨동무하고 벽돌 깨고 나오잖아. 이거부터가 이제 요즘 그 분들이 젠지를 어떻게 보는가. 약간 이렇게 깨고 부셔 나오는. 그러니까 틀을 깨는 세대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뭐 편협적인 게 남자 두 분인데 파랑색이지? 굉장히 편협적이다. 남자는 파랑색. 그 옛날 그게 있다. 근데 이게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협적인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러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협적일 수도 있어. 영상으로 가니까 하지 마, 좀 진짜. 적당히 해.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책을 다 얘기할 건 당연히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건 토론해봄직하다 하는 꼭지들 5, 6개 정도만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당연히 이 책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혹은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책 읽어보시는 거 추천. 시작해볼까?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 나는 책을 읽자마자 나오는 사례야. 이건 내가 해볼게. 이 챕터의 제목, 소제목이 90년생 팀장이 2000년생 신입을 맞이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0년생이야. 그러니까 팀장이 우리 또래인 거지. 아마 그치. 우리랑 완전 또래일 것 왜냐면 같은데? 90년대생 초반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팀장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팀장 자리를 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나이가 됐다? 우리가 90년생이 읽다래 자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신입사원들이었다. 그치. 이런 때가 오네. 뭐 어쨌든 이분이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님의 긴급 지시로 주간 리서치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PPT 4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담당하는 신입사원한테 다음날 오전까지 해와라 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정기 업무가 아닌 거지. 근데 이 팀장님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의 업무 담당 그 필드니까 얘기를 한 거야. 해와라. 그랬더니 그 신입사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 팀장님, 4페이지니까 2페이지는 팀장님이 하시고요. 1페이지를 저랑 제 동기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긴급 업무인 만큼 월급에 비례해서 일을 나눠 진행하면 빨리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일까? 거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사례가 다. 이게 진짜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올 법한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나는 이걸 딱 처음에 읽는데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이 두 분은 회사에 다녀. 그치. 큰 회사에 다녀. 이런 사람 있어? 없었어, 나는. 근데 지금 신입사원들, 00년대생분들이랑 일을 해? 둘이? 우선 나는 00년생 한 명 있고 09년생도 있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는 좀 더 나이가 많지. 그러니까 밑에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나는 이 사례가 그렇게 막 웃기진 않았어. 그래? 진짜로? 왜냐면 요즘 세대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 회사 생활에서 혹은 조직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월급에 대한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랫세대부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좀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문제 제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쟤는 뭐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내가 볼 땐 뭐, 쟤는 일하는 것도 아닌데?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실히 예전보단 많아졌어. 그리고 요즘은 또 노동시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유연화돼서 이직도 좀 자유롭고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래에서도 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이 사례 자체는 극단적이지. 팀장한테 2장 하시고 한 장씩 하면은 팀장님이 2장 하시면 되겠네. 저보다 월급 2배니까 2장 하시고 약간 그런 거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신입사원들이 위에서 과장이나 차장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시대가 된 거지. 아 진짜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한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 아직까지 우리 회사는 있긴 있겠지만 나랑 같이 삶을 떼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00년생이 없고 여기 책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 00년대생들은 늦게 온다고. 아직 유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치.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 98년생, 97년생이 마지노선이고 심지어 거의 일하다 오신 분들인 거야. 아, 그 나이에도? 그래서 막 와닿게 00년생을 맞아본 적도 없고 이런 비슷한 사례를 회사에서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사례가
뭐 팀장님이니까 저보다 더 잘하니까 두 장 하세요라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위계 질서에 대한 감각이 옛날보다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회사 생활 자체 조직 생활을 이해를 못한 거지 사실 이 친구는. 이게 실무진과 관리직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차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지. 빠진 거지. 그래 빠졌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요즘 애들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어휴 팀장님이 시키는데 해야지 뭘 두 장은 팀장님이 하시고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만약 이 사례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그 팀장이 평소에 자기 증명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장이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입들 사이에서 신입들 다 모이면 동기들 다 모이면 너네 팀장은 어떻고 우리 팀장은 어떻고 분명히 그런 얘기 하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신입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 팀장에 대한 기존의 좀 평가가 좀 박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말해봐. 의외로 되게 좋았던 거 아니야? 팀장님이 이거 긴급으로 빨리 해주시면 두 장을 엄청 금방 할 텐데 그게 효율적이니까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팀장님이 좀만 해주시면은 내일 아침 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 회사를 다녀보면 나도 이제 회사를 좀 있으면 한 10년 정도 다닌 입장에서 그 위계에 대한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건 몸소 느끼게 돼.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지시를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알면서 시킬 때와 모르면서 시킬 때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위에서 긴급하게 지시가 내려온 거잖아.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신입분들은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갑자기 일이 내려오는 것부터. 나는 회사 생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이입을 잘해 근데? 뭐지? 그러니까 근데 난 이 상황은 싫긴 해 솔직히. 갑자기 주말에 내일까지 해와 신입이래 신입. 아니 신입이어도 싫은 건 싫은 아니 거지. 신입이 난 이렇게 생각해. 신입이 만약에 팀장님이 뭔데 저한테 이런 느낌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속 안에 그럼 왜 왔냐는 거야 회사를. 본인 일 하는 거 하지. 근데 그 물음에 대한 답변도 사실 요 책에 들어있긴 하지. 그 요즘 세대들, 그러니까 요즘 세대라는 게 꼭 00년생이 아니어도 난 90년대 후반생들도 좀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회사에 그렇게 깊은 뜻을 갖고 오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 별로 없다는 거야. 나는 돈 벌러 오는 거지. 그럼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없이? 아니지. 내가 긴급하게 내려온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전날까지 내장을 끝낸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잖아. 긴급한 일이 없는 팀도 있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의 바운더리가 어디냐를 요즘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예전에는 위에서 내려주는 일은 그게 전부 내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책은. 원래 내가 하기로 한 약간 뭐 근로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할 겁니다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싫어한다는 거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했을 때 본인이 고지를 듣고 온 업무 범위가 있잖아. 근데 그 업무 범위를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제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완전 공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범례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시켜야 된다, 모르고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뭐 알고 모르고는 떠나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정당한가? 이 사람이 그치. 내가 일을 시켜도 되는 사람인가? 우리 팀 아래 직원이 맞나?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잖아. 옆 팀장이 나한테 일을 시켜. 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 되게 월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우리 팀장님도 아니고 자기 팀의 일을 우리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거지. 그래놓고 만약에 이거 완성이 되면 공은 글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신입사원이 근데 이거는 저희 팀 업무가 아니지 않냐. 왜 저희가 해야 되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럼 팀장님은 2장?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것 같아, 만에 하나 뭐 이런 긴급 사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업무 왠데 시간의 수당 주나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 아니면 정당하지. 저희 팀 일이 맞나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팀장님? 뭐 이런 근데 신입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나도 가. 팀장님이 2장 하시고 저희가 1장씩 하고 다른 핀트 이거는 조금 핀트가 다르지. 근데 약간 이 신입사원은 그런 생각을 했겠지. 급하게 내려온 업무라 그랬잖아. 물론 이 업무가
4시에 내려왔는지 퇴근 내가 봤을 때 6시일 직전인 것 같아. 퇴근 퇴근인 것 직전인 같아. 5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었겠지 아마.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게 급한 일이면 같이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왜 나만? 하긴 이런 약간 건 있을 그런 수 생각이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 팀장님은 이제 퇴근하는 거야. 퇴근하면서 이것 좀 해서 내일 아침에 갖고 와.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그럼 가는 팀장님을 잡고 팀장님 이런 사례가 있어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와서 앤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즘 시대, 요즘 세대분들 근데 나는 이건 00년생뿐만 아니라 이제 90년생들도 포함이 일부적으로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 요즘은 저는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취업이요? 글쎄요. 제가 물론 경영학과이긴 하지만 일반 회사에 들어가봤자 제 인생만 경영당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작년부터 시작한 주식이 떡상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례도 좀 이상한 자극적인 사례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회사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회사는 선택지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점에서는 내가 되게 가깝다고 생각해. 내가 딱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무슨 주식이 떡상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거는 요즘 분들의 스탠스가 아니야. 이거 뭐 어디서 갖고 오신 건지 모르겠네. 그래 나는 좀 이해했는데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근로가치의 그러니까 근로소득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근로소득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이게 사회 문제 중 하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신입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근로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초임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초임 연봉을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 뭐라고 할까 다짐 자체가 다를 것 같아. 맞아. 옛날에 처음이니까 좀 조금 받고 뭐 진급을 해서 좀 더 벌어서 어쩌고 하는 그런 플랜들이 지금의 근로소득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차라리 자산가치 형성을 해서 뭐 그걸 뭐 주식으로 하든 부동산으로 하든 뭔가의 자산 가치로 그 갭을 메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많다 많지. 생각해. 그치.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 25살쯤이 이렇게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한 5년 전 그들이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일 때 자산 가치의 엄청난 폭등, 광풍,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이런 걸 보면서 그들만의 생존 방식을 습득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범매랑 포인트가 다른 게 이 포인트야. 전 주식 떡상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아니야. 주식 이러고 있지 공부를 않지. 해. 스터디에 가입하고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실제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그걸 하려고. 그리고 나는 이 뉘앙스가 그 뒤에도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런 서울 뭐 소재 다니는 대학생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저는 빨리 로또나 당첨돼서 집에서 평생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곳 취직해야 되겠죠? 하지만 몇 년 정도만 일을 배우고 빨리 나와서 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뉘앙스가 되게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아둔 느낌이야. 요즘 애들은 생각 없이 팅자 놀면서 뭐 갑자기 로또 받고 싶어 한다. 나는 이건 되게 아닌 것 같아. 요즘 분들 진짜 개 열심히 살아.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없잖아. 근데 뭐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만큼 근로자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니다. 공감은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주식을 열심히 그러니까 안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지. 사람들이 탱자 놀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요행만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건 당연하지. 당연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대 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탱자 논다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게 포함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야, 우리까지는. 회사 다니고, 뭐, 당연히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워라밸을 지키면서 퇴근 시간 이후를 보장받고, 그치.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보장받고 싶고, 약간 그런 거였지만, 그들은 이제 그 회사에 있는 그 8시간, 9시간 마저도 조금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다. 그냥 그런 의미로 난 받아들였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진짜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책 읽으면서 공감 가는 게 진짜 많았어. 이거 난데? 했던 것도 있었고 방금 딱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뒤에 조금만 더 이어가면 90년대생들 우리는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 안 잘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게 좀 있었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나 기억나? 공무원 공기업. 내가 봤을 때는 막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 직장 그 피크 때는 아니야. 맞아. 살짝 내려올 때 우리였어.
근데 아직도 우리가 막 찬 거지. 공무원 그거에. 이게 어떻게든 인구적인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이잖아. 에코붐 그러니까 세대지. 에코붐 세대인데 그만큼 인원이 많기 때문에 느끼는 압박감도 분명히 있었겠지. 우리 때 느꼈던 뭐 스펙 경쟁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대기업 들어가고 싶고 뭐 공기업 들어가고 싶고 이랬던 것들이 안정적인 직장은 당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건데 지금 200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범례 얘기했듯이 대학교 들어와서 코로나 시대 때 본 게 뭐야? 자산가치 폭등만 계속 보면서 맞아. 집에서 원격 수업 듣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 애초에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젊은 세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요즘 별로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다거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로 좀 더 예전에 비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지만 유년 시절 혹은 뭐 성장기에 겪었던 사건이 너무 달라. 우리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나 그거에 직장의 안정성에 좀 더 목맸던 이유는 IMF랑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실직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가 피폐해지는 거를 직접 보고 자란 세대잖아. 주변에 몇 다리만 건너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막 좀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이 시대가 어떻게 돼도 잘리지 않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없었더라도 부모님이 그걸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시절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있진 않았으니까. 좀만 얘기를 좀 이어가보면 어쨌든 90년대생은 이렇게 봤는데 00년대생은 회사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나 이거 되게 표현 잘하셨다 생각을 했어. 넷플릭스처럼 서로를 월 단위로 구독하는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퇴사하기 위해 입사하는 거야. 여기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돈 열심히 모아서 뭐 이거저거 뿌린 다음에 퇴사하는 게 목표. 근데 나는 책 읽으면서 지금 범례가 그리고 앤서가 우리 세대는 이랬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는 진짜로 여기 나오는 그 00년대생 분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진짜 똑같았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무원을 왜 하고 싶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나도 그걸 보고 자랐잖아. IF 시대 때 다 어려웠고 나도 뭐 어렸을 때 막 무슨 풍족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이 꿈이라고? 그게 뭐가 좋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회사라는 것도 물론 그때는 그런 건 있었어. 회사를 다 가잖아. 그러니까 내 선택지는 회사밖에 없는 거지 사실상. 그래서 막상 딱 갔는데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여기서 말하는 00년대생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랑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공감이 되게 많이 간다. 맞아. 근데 이 책에서도 좀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세대론에 대해서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사실 예전엔 그런 게 비슷할 수도 있어. 왜냐면 디지털 매체나 이런 디지털 세상이 좀 더 발달하기 전에는 다 같이 같은 TV를 보고 다 같이 같은 신문을 보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잖아. 그래서 그 세대마다의 특징이 좀 명확했다면 요즘은 각자 보고 싶은 걸 보고 각자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세대라는 그 10년이라는 터울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약간 안느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어느 쪽으로 생각해보면 00년생 애들이랑 좀 부합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앞에 뭐 신입사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 애들 그때도 했잖아. 너무 빠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지. 맞아. 근데 나도 이 뒤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나도 너무 공감했고 이쪽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 뭐야? 뒷부분, 좀 뒷부분인데 갑자기 좀 4장으로 뛰어넘어 보면 규칙의 세상에 익숙하다라는 말이 나와. 요즘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규칙에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흔한 얘기로 이제 융통성의 시대에서 원칙의 세대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난 그걸 너무 공감하는 게 그거는 그들이 어떤 성장기에 사건을 겪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음식을 뭐 이렇게 재료를 사면 덤도 넣어주고 오픈이라고 뭐 이렇게 이벤트도 뭐 이렇게 붙어있진 않아도 저희 뭐 연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러면서 뭘 더 챙겨주고 그런 게 약간 융통성의 사회잖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쿠팡으로 뭘 사 덤이 오지 않잖아. 그리고 뭐 게임을 결제를 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결제를 해. 그래도 덤을 얹어준다든지 그런 약간 융통성의 삶을 디지털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너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야.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규칙을 어긋내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 융통성이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었어.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눈치껏, 센스껏, 알아서, 정도껏,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나는 굉장히 흐리멍텅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 그런 건 참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뭔가 사회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요즘 세대들이 그 규칙과 원칙과 룰에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런 게 나는 너무 좋게 생각이 들고 이게 맞다. 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얘기도 나와. 근데 나는 예전부터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에 너무 융통성이 많아.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무단 횡단이면 다 막 울타리로 막아서 못하게 하든 아니면 건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든 그런 규칙을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융통성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은 거야. 빈틈들이. 그래서 난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었는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니까 00년생들이 이건 나에게 너무 좋은 변화다. 내가 좀 더 살기 편한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00년대생들이 좀 더 만연한 건 맞는데 우리 때도 시작한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는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세대가 딱 그건 것 같아. 카드 결제가 왜 안 돼요? 카드 결제하는데 수수료를 왜 받아요? 이거 우리 때부터거든. 우리 때부터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 카드 결제하면 1,0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나 대학생 때도 막 그런 게 있었어. 우리 학교 앞에 못 가게 다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고.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어른들은 그때 당시 어른들은 그냥 현금 내. 어려우셔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나도 어리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카드 결제가 왜 안 돼? 왜 마음대로 현금을 받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요즘은 엄청 많아졌다는 거야. 이제 그게 노멀이 된 거지. 뉴노멀 세대가 된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나이를 먹었다 보니 어느 정도 융통성은 본인한테 좋아. 그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나 좀 더 윗세대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그러니까 원리 원칙에 속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어린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일 때 아니 얘네는 이렇게 꼬치꼬치 토시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해?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좀 혼란스러움이랄까? 그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거지. 이중잣대인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이제 00년생들이 뭐 영악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살아온 시대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야 되고 모든 게 확실해야 되고 모든 게 문서화되거나 명세화되는 게 그들에게는 더 편리하고 익숙한 거지. 그래서 뭐 여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사례 있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부당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부당한데 이거는 이 유도리는 누구한테만 좋은 거였냐면 그 가게 주분들에게는 좋은 거지. 현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서 오는 유도리인 것 같아. 유도리가 있다는 건 서로 좋을 땐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즘 애들 혹은 어린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건 이 유도리가 그쪽에게만 적용될 때 나한테는 오히려 불편해질 때 그럴 때 조금 적용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방금 또 그냥 넘어가 버리긴 했는데 우리 이제 책에서 이제 직업 얘기를 하면서 어떤 또 포인트를 찝냐면 나 이 단어가 되게 올드하다고 또 느껴졌어요. 열정페이. 우리 딱 열정페이 시대잖아. 딱 우리 세대 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나온 말이야. 대자보 붙으면서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봤던 그 시절. 실제로 우리는 열정페이 시대, 그러니까 열정페이인지 모르고 졸라 열심히 굴리던 시절과 이거 열정페이다. 이러지 말자를 같이 봤지. 그 과도기를 겪었던 세대인 거지. 근데 열정페이란 말이 요즘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자, 이것도 되게 옛날 말이다 라는 생각했는데
내가 약간 울컥했던 문장이 있어. 진짜 찐 울컥은 아니고 잠깐 울컥했었는데 열정페이와의 투쟁은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조직 문화의 전환이 아니라 위법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와, 씨, 이거 근데 맞네. 이게 무슨 요즘 별난 세대가 나타나서 막 이게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원래. 그냥 당연한 권리를 찾아간 거지 그거는.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어린 애들이.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 봐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도리야. 아이, 해주면 어때? 우리가 너 채용해줄 수도 있잖아 나중에 하면서 갑질한 거지. 이럴 때 발휘되는 유도리는 그들에게만 좋은 유도리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열정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요즘 애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열정페이 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주 52시간 근로제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지. 옛날에 야근은 그냥 하는 분들 많았어. 나 어렸을 때 인터넷 쓸 때도 야근 수당이 안 나왔었어. 근데 야근 하시더라고. 막 엄청 많지. 하지만 야근은 당연한 게 아니라 추가 노동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사명감 페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여기 이제 교사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이제 교직이 사명감으로 운영되거나 진행되는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 이거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명감 페이 부분에 나온 그런 직업들 있잖아. 교사, 군인, 뭐 의사 또는 뭐 또 뭐 있었지? 소방관 뭐 이런 것들. 공무원분들 공무원 중에서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기조상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AI가 대체하거나 뭐 AI 도움을 많이 받는 직업군은 오히려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람이 안 할 것 같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무원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공무원이 받는 돈이 적은 건 맞아. 근데 하는 일은 더 굳어.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명감까지 가져야 돼? 이게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경찰, 뭐 소방관 이런 분들, 의사는 빼고 이런 분들은 사실 사명감 없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요즘 또 교사 관련해서, 교직 관련해서 뭐 갑질이다, 학부모들의 갑질, 혹은 뭐 교사들을 향한 너무나도 과도한 통제, 뭐 이런 거에서 옛날에는 교사들이 다 그냥 했는데 이제 요즘 교사들도 젊잖아. 그거 안 한다는 거야. 카톡 밤에 답장도 안 한다잖아. 전화도 당연히 안.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여태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가는 길이 될 것 같고 아마 좀 몇 년만 지나도 이런 책에서 그게 당연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책에서도 좀 잘 정리가 된 게 90년대생들이 이제 사회와 싸웠던 것은 부당함과의 싸움이었고 뭐 야근을 돈 안 받고 한다든지 그치. 주말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든지 회식은 그치. 빠지면 안 된다든지 그치. 아니면 뭐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든지 그치. 그렇게 90년대생 흔히 이제 MG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부당함과의 이렇게 투쟁을 한 거라면 00년대생으로 이제 위시되는 이런 좀 더 젊은 세대들은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어. 나는 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하지. 하지.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우리 세대 안에는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지 이제는. 그러니까 맡은 바를 왜 열심히 해야 하지라고 그들 스스로 물어보는 시대가 된 거야. 그거를 납득했을 때 내가 비로소 열심히 하는 세대라는 거지. 근데 그걸 읽고 지금 안느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반문하게 된 게 그렇다면 나는 왜 열심히 했지? 왜 그걸 열심히 했을까? 어딘가에 씌여 있었나? 그런 뭔가 내가 통 속에 내었나? 약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너무 맞는 말이야. 열심히 하면 돈 더 주나? 열심히 하는 직원,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 있을 때 그들이 받는 돈은 단기적으로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본인이 열심히 하는 그 책임감과 뭐 사명감 이런 거를 기성세대의 팀장이나 뭐 차장, 과장들이 정말 잘 평가해 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말해 미안해. 그래서 이제 그 책임감과의 투쟁.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 책에 나오는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 커피집 이렇게 카페에서 알바를 해. 사장이 얘기를 해. 좀 카운터 볼 때 웃으면서 해라. 그랬더니 알바생이 웃으면 돈 더 줘요? 커피값은 똑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버릇없다, 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책임감에 대한 무게감만 내려놓고 생각하면 그 질문이 너무 타당한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그 노력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인이 있어야겠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유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셋 중에 그쪽으로는 그나마 가까울 것 같거든, 그들과.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열심히 해야 돼의 질문은 나는 맞지 않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 열심히 할 사람들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들의 일을 그러니까 대신 해주면서 이 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야.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열심히 원래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뺄게. 본인도 할 수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본인 일도 못 할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본인이 원래도 능력이 별로 없어서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좀 논외로 치고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왜 열심히 하는 이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내 일이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는 거에 현타가 오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나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근데 어떻게 생각할 사람들이냐면 서비스직에 대한 개념을 알잖아. 그럼 서비스직으로는 열심히 할 사람들이라 생각해. 왜냐면은 난 서비스직으로 계약을 해서 이만큼 돈을 받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매출에 도움이 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 그거를 이해할 사람들이라 생각해. 그래서 나는 서비스직이 당연히 오는 사람들한테 불쾌함을 주면 손님이 끊기잖아. 근데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나는 여기 도와주러 온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왜 열심히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렵다. 뭔가 커뮤니티로 배운 사회생활 같은 예시 있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세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이 책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뒤에 핵심적인 단어라고 해야 될까? 개념 3개가 나와.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공공연대생들의 특징 3가지라고 하면서 사례들과 함께 나타내는 부분도 되게 흥미로우니까 책을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공공연대생들의 그리고 우리도 사실 얽혀 있잖아. 같이 살잖아, 우리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다. 책은 진짜 재밌게 읽었고 나도 진짜 금방 읽었고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혀를 끌끌 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눈앞에 펼쳐진 일이고 이 펼쳐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이들을 되는 거라서 바꾸려고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 입장에 설 수 없어. 당연히.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다른 시점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100% 이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이런 사례들을 그냥 읽어보면서 접해보면서 이거를 말미암아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맞아.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 오케이.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